이제 비철금속관 중에서 동관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동관인데요. 동관은 가볍고 부식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쉽습니다. 마찰장이 적은 장점이 있고 단점은 중요한 연수에는 부식이 됩니다. 연수. 동관은 어디에 부식한다? 연수에 부식한다. 근데 가벼운 만큼 잘 찌그러집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암모니아는 쓴다 못 쓴다? 암모니아에 부식합니다. 네. 동관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마찰 저항이 적다. 좋습니다. 가공성이 매우 좋다. 네, 좋습니다. 내식성이 작고 열전도율은 높습니다. 금은 동으로 열전도율이 좋죠. 무게가 가보면 위생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관 외경 산출 공식에 의해서 산출 공식으로 똑같은 것은 옳은 것은 네. 이 부분은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150mm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6인치 곱하기 25.4 이게 몇 인치죠? 6인치죠? 6인치 곱하기 25.4 에다가 8분의 1 곱하기 25.4를 대주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은 방식이고 저도 잘 쓰지 않은 방식이라 공식은 여러분이 좀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표에는 외경까지 이렇게 쭉 써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서 15.88, 19.05, 22.2 이렇게 외워서 쓰는 방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공식 문제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8분의 1만 외우시면 되니까 곱하기 25.4는 1인치당 미리수니까 그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8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출 방식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한번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관은 인성동관, 인탈상동관, 무산소동관으로 소재 종류로 나누는데요. 인탈산은 수소치화 아까 수소치화 현상 나왔었죠? 네. 수소치화 현상이 생기고 인탈산은 인을 빼버림으로 수소치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산소 동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재료, 화학공업용에 사용하고요. 재질로는 연질, 반연질, 경질, 반경질 이렇게 나누는데 연질은 우리가 19.05mm 이하의 냉동배관에 사용하고 경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건설 자재로 우리 급배수 배관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퍼치 동관은 산소 함량 0.02 정도로 순도 99% 저장한 거 맞습니다. 인탈산 동관은 인을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무산소 동관은 산소도 제거시켜서 순도 99.96% 맞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동관. 인탈산 동관은 고온성 환원성 분위기에서 수소치화 현상, 인탈산 인을 빼버렸기 때문에 수소치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두께에 대한 분류 KLM형으로 나누는데 L형은 난방배관, 저압 난방배관 등에 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급수, 급탕, 냉온수, 냉수배관은 L형, 여러분이 보시는 배관은 거의 L형이다라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배관, 상수도관이나 고압배관, 의료배관에서 쓰는 배관이 K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배관은 다 L형
동관이다. 그 다음에 형태에 의해서는 직관과 코일. 직관은 보통 경관이고요. 코일형은 연관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직관은 3m로 제작이 되고 코일은 길게 15m, 30m로 구분이 됩니다. 온수 코일은 난방 코일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만 지금은 난방 코일용으로도 동관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관의 용도로서 그리가 먼 것은 열교환기 씁니다. 압력 도피관으로도 씁니다. 냉매 가스용 연관으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배수관으로는 비싼 거를 쓰지 않습니다. 배수관은 뭐 써요? PVC, 주철관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동관 바깥지름 했었습니다. 20A니까 4분의 3인치 곱하기 25.4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25.4 하면 계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외워서 20A는 19.05mm가 나온다. 8분의 5, 22.2. 그래서 22.2가 20mm는 22.2. 네. 8분의 5인치는 19.05. 동관에서는 19.05가 있습니다. 20mm에서도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관, 관의 종류 중에서 연관입니다. 연관은 아까 본볼, 턴핀 등이 있었는데요. 공부로서 부식성이 적으면서 신축성이 매우 좋습니다. 어디 쓴다고요? 세면기 연결, 수전 연결 할 때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PVC로 많이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네. 콘크리트에 닿으면 침식됩니다. 굴곡이 좋고 수돗물이나 천수의 부식이 방지됩니다. 근데 연관은 무겁습니다. 예. 염산에 침식되며 연수에도 침식이 됩니다. 수도관, 기구 배수관, 특히 기구 배수관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종은 99.9%, 결국은 연관은 납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배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배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관은 무슨 관이다? 납으로 만든 관이다. 예. 그래서 염산, 초산은 뭐 한다 그랬죠? 부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식. 염산, 초산에서는 부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 배관, 가정용 수도이니까 배수관에는 사용합니다. 연관은 초산 농산에 내식성이 띄어지지 않죠. 그래서 쓰면 안 되고요. 동관은 부식 잘 하지 않습니다. 주철관은 내구성, 내식성이 풍부합니다. 흉관은 철근 콘크리트 관입니다. 네. 답은 1번으로 연관은 콘크리트 관에, 농염산에 부식하고, 연관은 콘크리트 등에서도 약간 부식을 합니다. 매실시 알카리성이,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래서 부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용에 쓰이고, 경연관은 화학공업에 사용하므로 3m 관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관으로 가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동담으로 전기 전도율이 좋고 가공성도 좋고 내식성이 좋습니다. 비중이 2.7로 가볍습니다. 아주 강재질로 비철 중에서는 가장 가볍죠. 그리고 항공기 등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1, 2, 3종으로 구분되고 경질 연질인데 선박 차량 용도에 많이, 요즘은 차량 선박, 차량 무게가 가벼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기출 문제로는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교환기 배관용으로 맞습니다. 고압 탱크 배관, 알루미늄은 약하기 때문에 고압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가공이 비교적 쉽습니다. 주석관. 주석은 붉은 염산에 침식이 되지 않으며 용융 온도는 232도입니다. 주석은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특히
술 만드는 공장, 양조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출 문제를 보면 양조공장, 화학공장 등에 쓰는 관은 무슨 관? 주철관이다 라고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은 그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염화 수지관, PVC관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PVC관은 문제로만 한번 더 보도록 하면 열평생률 큽니다. PVC관은 50도 이상에서는 부적당합니다. 왜? 녹아서 눅눅해지면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용제, 방부제에 강하나 파이프 접착제는 침식이 되지 않죠. 예, 방부제는 약합니다. 저온에 약합니다.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PVC관의 장점이죠. 장단점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화학공장에서 가장 적합한 관은 무슨 관? 주석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PVC 합성수지관 염화 비닐의 특징으로는 내식 내산 알칼리, 전기 절연성, 가격이 저렴, 시공비 적게, 50도 이상에서는 안 됩니다. 용제에 약합니다. 열팽성도 심하거든요. 그리고 충격이 약하고 용제에 약합니다. 저온치성이 있거든요. 또한 경질 염화 비닐관, 내식성, 내알칼리 똑같습니다. 근데 열전도는 50분의 1이다. 배관 접합이 쉽습니다. 고온, 저온에서 강도 약합니다. 용제에 약합니다. 비합성 수지관 중에서 경질 비닐관의 특성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경질 염화 비닐관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열 전도율이 몇 분의 1? 50분의 1. 1번이 정답이고요. 절연성이 좋습니다. 해수 콘크리트의 내구성 가집니다. 극저온 고온 배관에는 부적합한 부분 맞습니다. 강간과 비교하여 염화 비닐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염화 비닐관의 특징입니다. 열팽창률이 크다. 열평균율 크다.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고, 충격 강도가 크다. 작습니다. 마찰 손실, 관내 마찰 손실, 작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온 고온 강도에서 강도가 떨어져서 저온이나 고온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염화 비닐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온도 변화는 심합니다. 50은 부적당합니다. 맞습니다. 용제와 방부제에 약하고 파이프 접촉에서는 침식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 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에 약하고 충격이 쉽습니다. 잘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질 염화 비닐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PVC는 4m 단위로 잘라냅니다. 맞습니다. PE관보다 단단하다. 단단한 건 맞는데 저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PE관은 저온 마이너스 30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용 제외한 일반 유체 수송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서 일반관, 얇은관, VG1, VG2, 그 다음에 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 종이 있는데 여기는 호칭 드림에서 두 종만 쓰기로 합니다. BS관이라고 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마 문제에서는 이렇게 골라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압력 7kg 정도의 낮은 곳에 사용하며 직관, TS관, 편수 컬러관이 사용되는 관은 무슨 관? 경질 비닐 전선관, KS M340 1번이 경질 비닐관입니다. 경질 염화 비닐관이 연하여 변형하는 온도는 몇 도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70도, 50도 이상이 사용하면 안 되고 70도, 75도가 되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50도 이상으로, 연화 온도는 70도, 용량은 180도, 1분이 하면 200도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성 수지관 중에서 폴리에틸렌간 PE관에 대해서 관 재질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속품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염화비닐감보다 가볍습니다. 전기 성질도 우수합니다. 한행지 배관에 좋습니다. 인장 강도 5분의 1로 작습니다. 화기에 약하고 외상을 받기 쉽습니다. 노출됩니다. 가교와 폴리에틸렌관 이 부분은 우리가 엑셀 온돌 파이프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얀색 투명 파이프 보셨죠? 그래서 난방 배관에 까는 겁니다. 바로 예제 문제가, 출제 문제가 나오네요. 우리가 온돌 난방 코일로 사용하는 엑셀 온돌 파이프라고 사용하는 것은 뭐다? 가교와 폴리에틸렌간. 폴리에틸렌간 중에서도 가교화한 것을 우리가 엑셀관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0.92에서 0.96 정도로 염화비닐보다 가볍다. 마이너스 6도에서 취하지 않는다. 뭐다? PE관. 그래서 폴리에틸렌관이 좋습니다. 폴리에틸렌관의 특징 꼭 외워 놓으시고요. 여기 드린 것처럼 해설도 달려 있습니다. 꼭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폴리에틸렌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볍습니다. 전기 성질 좋습니다. 내한성이 좋아서 한행지에 맞습니다. 인장 강도는 얼마? 5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염화 비닐관에 의해서 인장 강도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의 종류가 아닌 것을 이번에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관은 수도용, 폴리에틸렌은 내열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75도 이상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열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수도용, 일반용 폴리에틸렌 전선관, 가스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의 지그를 사용해서 바깥쪽과 안쪽 간에 동시에 가열하여 용융하는 것은 무엇이다? 융착 슬리브 이염입니다. 융착 슬리브 이염. PE관에 쓰는 것은 융착 슬리브 이염입니다. 융착 슬리브 이염 용접기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PB관입니다. PB관은 무슨 이염? 에이콘 이염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사용 가능하고요. 저항성 좋습니다. 네. 수질 오염이 없어서 아주 위생적입니다. 사용 가능 온도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관? PE관. 마이너스 30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PE관이다. 에이콘 이염이다. 그 다음에 다 씁니다. 온수, 온돌, 음용, 온수, 농업, 원예, 화학배관 다 사용을 합니다. 굽힌거리는 80cm입니다. 최소 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거든요. PE의 성질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폴리부틸렌간 뭐였죠? 엑셀 온도 파이프 맞습니다. 공률 반기를 반지름의 2배까지 굽힐 수 있습니다. 관 작업보다 우수하나 결빙에 의한 저온 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을 연결부에 사용해서 오링에 의한 접합을 할 수 있다. 무슨 관? PB관, 폴리부틸렌간입니다. 오링이란 말이 나온다라면 그래서 에이콘 배관, PE관입니다. 비금속관 여기까지 할게요. 120페이지까지. 저는 관 종류, 콘크리트 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심력 철근, 성면 시멘트 관, 프리스트레스 관 세 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리고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은 흉관이라고 합니다. 흉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공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철근망을 놓고 콘크리트를 원심력으로 다져 만든 콘크리트관이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입니다. 성면으로 시멘트 비율을 1대5 비율로 배합한 것을 성면 시멘트관이라고 하며 에트니트관, 성면 시멘트관은 에트니트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관 외주에 원심 철근 콘크리트관에 PS 강선을 인장해서 감아 붙여서 인장 능력과 상쇄할 수 있게 한 관을 프리트레스관, 프리트레스는 PS 강선을 덧붙인 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트레스관은 일반적으로 에트니관이라고 부른다. 에트니관은 무슨 관? 성면 시멘트관입니다. 보통 흉관이라고 하며 철근을 형태로 놓고 원심력으로 성형한 것이고, 이것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입니다. 프리스트레스관은 무슨 선? 비에서 강선을 넣어서 인장 응력, 압축 응력을 상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내측은 흉관, 외측은 에트니관 이중으로 만든 특수관이다. 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관은 PX 강선으로 압축 응력을 부과한 관이 프리트레스관이다. 같은 문제입니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에트니트관은 무슨 관? 성면 시멘트관. 보통 아까 압력관이 있습니다. A, B, C 세 종류로 분류가 되고, 원형으로 조립된 철근을 형태로 놓고 뭐 한다? 원심력으로 콘크리트를 주입한 관이다. 성수관, 배수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배수관에 현재 사용한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무슨 관? 흉관. 형태에 따라 A, B, C로 나눕니다. 네. 그 다음에 호칭기름 150에서 600까지 소켓 이염새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소켓 이염새 없습니다. 에트니관은 성면 시멘트관 1대5 비율로 성면과 시멘트를 중요하는 관이고, PS 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 프리스트레스관입니다. 프리스트레스관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프리스트레스관은 중요한 게 뭐다? PS 강선이다. PS 강선. 성면과 시멘트를 1대5 비율로 배합한 것은 무슨 관? 에트니관. 강선은 인장에서 붙인 뒤 원주 방향 압축 응력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면 흉관에 가까운 것입니다. 네, 철근을 보강한 콘크리트관으로 진동기나 다진기계를 사용한다. 일반 콘크리트관입니다. 강제 형태의 원심력을 주고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다져준 관이다. 무슨 관? 흉관. 프리트레스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강선을 인장해서 원주 방향으로 압축 응력을 부여한 관이 프리트레스관입니다. 도관. 접합 방법 중 가장 틀린 것은 도관 접합에는 말을 삽입하고 몰타를 바르는 방법과 몰타만 바르는 접합법이 있습니다. 네. 접합할 때 허브 쪽을 상유로 하여 관이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허브를 상유로 넣어야 누수 부분을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허브를 상유 쪽으로 한다. 네. 허브와 소켓을 일직선으로 맞춘 다음 수평기로 구별을 맞추고 몰타를 접합한다. 정확하게 접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관은 메슬배관이므로 접합부 윗부분에만 몰타를 채우면 몰탈이 턱쪽으로 흘러 아래까지 들어간다. 전체적을 다 몰탈로 채워야 됩니다. 야안을 삽입하고 몰탈 채울 수도 있지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탈은 전 허브 쪽에 모두 다 몰탈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심력 몰타르 라이닝 주출관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이닝을 실시한 관은
몰타를 통하여 물이 관 속으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예, 답 아닙니다. 라이닝을 실시한 관은 관 마찰 저항이 적으며 수질의 변화가 적다. 예, 라이닝 부분으로 물도 통과하지 않고 관 마찰, 매끄러워서 관 마찰 저항도 적습니다. 삽입구를 포함하여 관 내면 모두 라이닝한다. 네. 삽입구는 라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원심력 덕탈 추측은 라이닝 할 수 없다. 라이닝 할 수 있습니다. 예. 원심력 몰탈에 대한 추측의 특징 4가지, 5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라이닝, 원심력 몰탈 라이닝 추출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